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조간에 실린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 제목은 초밥 10인분 이재명 가 집가짜입니다. 평생 생선을 끊을 각오가 섰나? 초밥 10인분 이재명 가 평생 생선 끊을 각오 섰나? 요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로 한국 연안 바다가 오염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초밥 좋아하는 이재명 집안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생선 그리고 초밥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농담성 칼럼인데, 여기 농담이 아니라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씨는 지금부터 일체의 수산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핵 폐기수라 그랬잖아요. 핵 폐수라 그랬잖아요. 핵 폐수가 지금 바다로 들어가는데 생선이나 초밥 먹을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재명 집은 아무리 초밥 좋아한다 하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칼럼을 읽고 오늘 오랜만에 웃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한 여배우는 미국산 쇠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고 했다. 그 한마디로 개념 연예인 반열에 올랐다. 그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햄버거 먹는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광우병 사태 전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산가리보다 위험한 음식을 입에 털어넣은 뒤 뒤늦게 알게 됐다는 이야기다. 잠복기 10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다. 그 공포의 세월을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글 올리고 윤미향 의원 유세 지원하면서 이겨냈다. 김대중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조류 독감에 걸린 닭고기를 끓여 먹자고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가 햄버거를 먹으며 미국 여행을 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는 미국 판매 쇠고기는 20개월령 미만이라 한국 수입용 3개월령 이상과 달리 안전하다고 했다. 우리가 먹는 한우도 괜찮고 미국 사람이 먹는 미국산도 괜찮은데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만 위험하다는 것이다. 먹거리의 안전성마저 정쟁 맞춤용으로 절묘하게 조절된다. 두 사람은 우연히 미국 햄버거 먹은 사실이 알려졌을 뿐이다. 2021년, 2022년 대한민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구워 먹는 주변 손님들을 슬그머니 쳐다보곤 했다. 광화문에서 촛불 켜고 뇌송송 구멍탁을 외치던 사람들은 아닐까? 그랬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좀비라고 봐야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공포 마케팅이 15년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는 이로 패러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X를 먹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그러면 너희나 마시라고 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앞으로 수산물을 입에도 대지 않고 살 태세다. 우리 바다가 방사능 범벅이 된다니 거기서 잡히는 생선도 독극물일 것이다.
인분보다 해롭다고 했으니 못 먹는 게 당연하다. 총선 때 재미 좀 보려고 이렇게 세게 질러 놨는데 그들의 수산물 금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광우병은 쇠고기 국적 따라 생사가 갈린다는 식이었다. 후쿠시마 괴담에는 국경선도 없다. 일본산, 한국산 할 것 없이 모두 세슘 범벅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래 놓고 어떤 생선이라도 입에 넣는다면은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을 부정하는 꼴이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금지나 위험 부위 제거 같은 안전 조치가 시효 끝난 괴담을 내다 버릴 핑계를 제공했다. 후쿠시마 방류는 그런 퇴로가 없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IAEA 판정을 깡통 보고서라고 했고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전문가들을 돌파리로 몰았다. 이런 괴담으로 재미 본 뒤 탈출할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IAEA가 후쿠시마 처리수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유턴 했어야 되는데 유턴하지 않고 직진하니까 결국은 총선 폭망역을 향해서 달린다는 이야기죠. 후쿠시마 괴담 열차가 지금 총선 폭망역을 향해서 시속 300km로 KTX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탱크 1066개에 142만 톤 분량이 저장돼 있다. 일본은 30년 동안 하루에 120톤씩 나눠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나간 오염수는 오염 처리수죠. 오염수는 아닙니다. 오염된 건 아닙니다. 해류 방향을 따라 미국 엘라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치며 크게 한 바퀴 돈 후 4, 5년 뒤에는 동해와 서해 쪽으로 흘러들 것으로 예측된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세월이 지날수록 방류량 누적치는 늘어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해역의 방사능 물질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30년 후 마지막으로 방류된 처리수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점이 2057년 되지. 2058년이 된다. 1964년생 이재명 대표가 나이 90을 넘겼을 시점이다. 이재명 대표 가족은 한 번에 생선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시켰다. 비밀 선거 캠프용이 아니었다면은 내 가족이 2인분 이상씩 먹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집이 앞으로 35년간 생선을 끊고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타겟책은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 표 말 뒤집기다.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며 자기가 했던 말에 침을 뱉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대선 공약, 국회 연설로 두 번이나 약속하더니 퉁쳐버렸다. 둘째, 앞에서는 세슘 생선 토하는 신용하고 뒤돌아서서 몰래 먹는 방법도 있다. 단식 제대로 하면은 열흘 남짓이 한계라고 한다. 좌파 진영엔 수십일씩 안 먹고도 멀쩡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투사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일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일본 여행 계획을 핸드폰 문자로 주고받았다. 그 문자에는 한국 여행 계획이 드문 일본 여행지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가 어디인지 궁금할 것이다. 결론은 이제 이재명 집안,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큰일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수산물 안 먹고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감시하는 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천만의 감시 속에서 초밥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살면은 그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